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제적 해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증권방송을 보다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뭐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는 그 모닝스타에서 지은 그 경제적 해자 실전 주식투자법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해자가 뭔지 아셔야죠. 해자. 해자는요, 성벽. 과거에는 전쟁할 때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죠. 근데 성벽만 쌓아서는 방어가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벽 주변을 이렇게 판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운 거죠. 우물을. 그러면 적을 방어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뭐 삼국지 여러분들 뭐 많이 읽어봤겠지만 해자를 파서 성벽을 방어해내는 그런 장면이 몇몇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일본 전국시대 아시죠? 최종 통일했던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범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히데요리죠. 하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오사카 성을 사이에 두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무리 오사카 성을 공격을 해도 함락을 못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오사카 성에는 이 해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꾀를 넣은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우리 화해하자. 내가 물러날게. 대신 너희들도 성벽의 일부 해자를 좀 메꾸자. 이 제안을 한 건데 이것을 히데요리가 받은 거죠. 그 받는 순간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쳐들어오면서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해자는 이렇듯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성곽을 따라 쌓아놓은 연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경제적 해자는 무엇이냐? 경제적 해자는 이제 그런 해자에 빗대서 말 그대로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쟁사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높은 진입장벽.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진입장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해자에 비유한 용어가 경제적 해자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제가 이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워런 버핏의 발상을 완성시킨 모닝스타가요. 세계적인 펀드 평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모닝스타에서 이제 발간한 거겠죠. 경제적 해자 실전 투자법이란 책. 이 책에 나오는 경제적 그러니까 해자가 무엇인가, 해자를 가진 기업이 무엇인가, 뭐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모닝스타에서 제시하는 성공 투자 5가지 방법, 그것을 좀 알아보고 여러분 실전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여러분이 그걸 먼저 알아야 되죠. 이런 기업에 투자하려면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4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형자산을 가져야 되고요. 무형자산 하면 뭡니까? 브랜드, 특허권, 뭐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제약회사는 이제 특허권이겠죠. 신약을 개발하면. 그 다음 첨단 IT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퀄컴 같은 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보유한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몇 군데만 골라보면 코카콜라 대표적인 브랜드 가치죠. 한때는 브랜드 가치가 삼성전자보다도 더 컸어요. IBM은 뭐 특허,
특허가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IBM은 아직도 살아남은 거예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 가치도 있고 특허도 있고 이렇게 이런 기업들을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력도 가진 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차별화시키는 독자적 기술, 뭐 퀄컴 같은 거, 통신칩 같은 거 원천 기술 가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비디오 칩,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전환 비용이에요. 어떤 고객이 이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 그 고객은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예. 그런 기업을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렇게 뭐 가장 쉬운 것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이폰을 쓰던 고객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가려면 상당한 비용을 뭐 지불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잘 넘어가려고 하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 뭐 심리적 비용이든 실제 비용이든. 근데 하물며 기업체의 소프트웨어다. 내가 뭐 삼성 SDS 거 뭐 쓴다. 근데 다른 회사 걸로 옮긴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뭐 더존 비전 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쓰다가 어느 하루아침에 다른 회사 거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쓴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죠. 물론 정보도 유출될 수 있고. 이렇듯이 다른 기업으로 고객이 넘어갈 때 고객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번 차지한 고객은 뺏기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기업도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대표적이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애플도 아까 설명했죠. 뭐 그런 기업들 이외에도 많은 거고요. 예시를 해놓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이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늘면 늘수록 제품과 서비스 가치가 증대되는 거. 여기는 이제 플랫폼 기업도 해당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 같은 거 예를 들어 가입자가 늘면 늘수록 엄청난 매출도 같이 따라오죠. 그죠? 이런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가 늘면서 엄청나. 무슨 사업을 해도 다 되잖아요. 그리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기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카카오톡만 쓰죠.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나다니는 사람, IT 기술자 몇 명만 있어도 이거 카카오톡 같은 그런 앱 정도는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만드냐? 이미 고객들이 그 기업의 제품에 익숙해졌고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면 나는 그 네트워크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뭐 아마존, 구글,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경제적 혜자, 그러니까 특징을 가진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 우위, 효율적 규모. 이건 뭐 규모의 경제 이런 거하고도 해당이 되는데요. 뭐 여기에 뭐 소수의 기업이 제한된 크기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반도체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어요. 반도체 지금 몇 개 업체밖에 없나요? D램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다른 기업이 더 뛰어들고 싶어도 쉽지 않잖아요. 기업 단위로는 뛰어들 수가 없고 중국처럼 국가 단위로 밀어줘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것도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가진 기업도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에요, 사실은. 물론 조금 이거는 뉘앙스는 틀리는데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장치산업. 자, 이게 뭐 호황이 왔다고 그래서 어느 기업이 바로 뛰어들 수 있나요? 예, 엄청난 인프라 투자도 필요하고 초기 투자금도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뛰어듭니다. 자, 이런 기업도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 플랫폼 기업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비용 우위, 경제적 효율적 규모 이런 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입자가 아무리 는다고 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 없잖아요. 포털 기업 같은 경우. 그런데 매출은 늘어나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의 특징은 이렇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경제적 혜자, 진입장벽이 없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당장에 좋을 수도 있지만 금방 다른 기업이 좋다고 그러면 뛰어들어서 바로 망할 수도 있다. 우리 대표적인 게 한번 최근 찾아보면 우리 마스크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기업들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호황을 봤죠. 물론 지금도 호황인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야, 그러면 마스크 기업들 돈 엄청 벌겠네.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진입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업체가 수백 개가 뛰어든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다 마스크 만들려고 뛰어든 거예요. 30억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30억이면 기계 하나 사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기업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좋다고 그러면 남들 다 뛰어든다 이거예요. 예전에 뭐 노래방 잘 된다고 그러면 다 뛰어들듯이.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만이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자, 이런 기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비용의 효율적 규모. 자, 그 다음에 모닝스타가 제시하는 성공투자 5원칙을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너무 뭐 쉬운 거죠. 사실은 못 지켜서 그렇지. 첫 번째로는 투자할 때 철저히 준비한다예요. 우리가 뭐 즉흥적으로 투자하잖아요. 사실은 뉴스 나오면 덜컥 사고 이러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모르는 기업은 잘 투자 안 해요. 진짜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마주래도 재무 상태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그래서 최소한의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 재무 정도는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 기왕이면 뭐 그 기업의 뭐 경쟁 상태라든가 아까 진입 장벽이라든가 뭐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하면서 투자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준비하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재무 상태 정도는 파악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설명 다 드렸죠. 경제적 혜자를 찾는다.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망할 염려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말씀드렸으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안전마진을 마련한다. 무슨 의미냐면 안전마진이 뭐냐면 예측한 가치와 시장 가치 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잖아요.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수익이 되는 이런 규모를 보면 이 기업이 얼마짜리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예, 만약 뭐 IT 기업이다 그러면 퍼 10배 정도. 근데 이 기업이 시중에서 가격은 5천억짜리인데 2,500억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안전마진이 있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그 기업이 한 최소 10년 동안에 주가 수익 비율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일례로. 그러니까 수익을 보란 얘기예요. 1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그 정도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평가는 받아야 된다는 것을 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그 정도 평가를 못 받고 한참 아래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사야죠. 그 기업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오랫동안 보유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너무 샀다 팔았다 하면
세금 등 비용 절감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일장일단 있는 겁니다. 무조건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오래 보유할 종목이 있고 단기간에 끝낼 종목은 있다. 아까처럼 이런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오래 가지고 빼먹을 때까지 빼먹고 그때 물러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 다섯 번째 원칙, 팔아야 할 때를 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주식을 팔아야 할 때를 안다. 근데 여기 뭐 나온 부연 내용을 보면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보다 언제 팔지 말아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새겨들을 만하죠. 우리 항상 팔고 후회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참 파는 게 언제 팔아야 할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팔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제 시작인데 덥석 팔아서 큰 수익을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좀 예방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닝스타에서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 실전 주식 투자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책 선전하는 거 아니고요. 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셔도 좋겠죠. 두 번째로는 모닝스타가 제시하는 성공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같이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조금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에서는 종목 발굴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바라고요. 자신의 투자 원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천천히 갖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